생방송 정책 플러스, 이번 순서는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흔히 법대로 하자, 법대로 살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 특히 새롭게 바뀌는 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5월에는 무려 총 31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는데요. 그중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핫한 주요 법 정보만 골라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법가이드 법제처 대변인실 안수지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무관님,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염전 노예 사건, 이거 관련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 자, 당시 소설보다 더 기막힌 현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법이 개정됐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장애인들이 이제 불법 직업 소개서 같은 것을 통해서 강제로 이제 염전에 끌려와서 노역행위를 하는 거죠. 폭행 협박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염전 노예 사건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염전 불법적인 그런 착취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염전 허가 취소 규정이라든지 혹은 그 염전에 대한 지원금 환수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그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에서 그 해당 염전 주인에 대한 처벌 근거도 그 염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아니라 피유인자 수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4일부터는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염전 허가를 취소하고 또 지원된 보조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소금산업진흥법에 마련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처벌이 보다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지금까지는 국가상위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앞으로 5월 5일부터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상위유공자도 장애인 관련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유공자라는 것이 공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해서 뭐 장애를 입게 되거나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의 등록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안 됐었는데 이제부터 가능해졌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그 복지로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라고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산재 근로자 케어센터 지원이라든지 혹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나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예측을 했을 때 12만 2천 명의 국가유공 상위자 가운데 2만 3천 명 정도가 앞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와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상위 등급 받은 국가유공자, 국가상위유공자 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장애인 등록을 했을 때 장애인법에 의해서 또 제공된 서비스와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나 장애수당 그리고 자녀 교육비와 같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는 또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봄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 그 도로 위에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포트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난해 서울에서만 5만 건이 넘게 발생해서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아스팔트가 패여서 생긴다고 하는데 이 염화칼슘이 과도하게 아스팔트 아래로 들어가면 포트홀이 생긴다고 하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법령이 준비됐나요? 네. 지금 소개해드릴 법률이 바로 염화칼슘과 관련된 법률인데요. 흔히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은 그 제설함에 비치되어 있는 하얀 가루를 도로에 많이 뿌리잖아요. 이게 바로 염화칼슘이거든요. 근데 이 염화칼슘을 길에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철의 부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차체 부식을 또 촉진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대로 둘 경우에는 토양에 스며들어서 토양의 염분을 높이기 때문에 또 식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로 유발하는 포트홀도 바로 염화칼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염화칼슘 때문에 교통사고나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연대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는 국민안전처장이나 지자체장 이 친환경적 제설 방안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평소에 염화칼슘을 뿌린 경우에는 사실 내 차 밑에만 좀 닦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아스팔트의 구멍이나 이런 거에 어떤 원인이 됐군요.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제설 대책 좀 기대도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트에 파는 특정 식품에 이 HACCP라는 마크가 붙어 있는데 예린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봤죠. 그렇죠. 뭔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한데. 햇섭입니다. 햇섭인데 어떤 뜻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어떤 건가요? 네, 햇섭이라는 것은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식품에 어떤 위해 물질이 섞이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에서 위험 요소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평가해서 관리하는 과학적인 식품 위생 관리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저는 이 HACCP 처음에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습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햇섭이군요. 햇섭인데 새롭게 변경될 법률 어떤 겁니까? 네, 새롭게 변경되는 법률은 식품위생법입니다. 이 햇섭이 영어로는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인데요. 그렇군요. 이게 직역을 했을 때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이게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했을 때 그렇게 뜻인데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5월 29일부터는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는 용어로 좀 보다 쉬워졌죠. 이렇게 바뀝니다. 훨씬 영어로 했을 때보다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 그럼 햇섭이 어떤 식품들에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가 많이 먹으면서 또 보다 위생관리가 필요한 12개 식품에 대해서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의무 적용 대상 식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묵이나 혹은 냉동식품, 빙과류, 초콜릿, 레토르트 식품, 배추김치 이런 다양한 식품들에 대해서 12개 품목에 의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물건을 살 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햇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음 걸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많이 더워졌어요. 더워지면 이제 슬슬 에어컨을 찾을 때가 됐는데 에어컨 틀면 참 좋은데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5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또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는데요. 요즘 시내를 걷다 보면은 외벽이 다 유리로 되어서 그런 건물이 많이 눈에 띄잖아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되게 멋있는데 실제로는 그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으면은 그 유리를 통해서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크게 높이는 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냉방비가 되게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냉방비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또 많이 이용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월 29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혹은 리모델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축물의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거나 혹은 그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차양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햇빛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정부 청사 건물이나 학교 그리고 도서관 등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뭔가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안수지 법제처 대변인실 사무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